천천히.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 OABC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참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네. 맞지? 그리고, PQRS라는 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얘랑 똑같지. 정사각형이 여기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지. 이렇게 쭉 움직인다. 그럼 봐봐. 얘가 막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요 사각형과 겹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겹치려면 어떻게 겹칠 수 있냐면은 최초로는 이렇게 해서 겹칠 수 있어요 라고 되겠지. 여기 P점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서 겹칠 수 있다. 얘 1번이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나오는지 잘 보면 돼.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이거. 그럼 이 좌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겠네. 맞지? 그리고 다시 조금 더 가요. 이 정도 있으면은 상황이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P점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이 태호야. 요번에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맞지? 그럼 요 겹치는 부분은 어떤 점에 의해서 발생이 되냐면 여기 있는 P점에 의해서 또 발생이 되네. 맞지? 여기 있는 PQ점, R점, S점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얘는 P에 의해서만 겹치는 부분이 발생되는구나. 들어오세요.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라고 해서 0이랑 5일 때 글인데 0이랑 5 사이에 점 P점이 여기에 어딘가에 있다면은 겹치는 부분이 발생이 될 거고 그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돼요. 맞지? 그래서 그럼 봐봐. 여기는 임의의 P점을 X좌표를 T야 라고 놓고 Y좌표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T 값이 어디 사이에 있다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데 있다면 분명히 얘처럼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될 거고 그거에 대한 넓이가 얼마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T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태호야? 맞지? 그럼 요거를 문제에서는 넓이라고 얘기했고 ST라고 할게요. ST라고 했고 요 넓이에 대한 무슨 값을 찾아보세요?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는 3차함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T제곱에 T 마이너스 5야. 그래프 작도 가능하지. 어떻게 0일 때 접하고요 5일 때 관통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T값은 0하고 5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니까 여기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된다. 비율에 의해 수치만 대입하면 된다. 됐죠? 가볼게요. 일단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맞지? 한 변 길이가 20이야 라고 놓게 그냥 한 변이 2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합동인 4개의 사각형을 만들어서는 여기에 임의의 점을 여기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여기는 얘를 밑변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맞지? 그리고 여기 어떻게 잘랐냐면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뭐 대충 이렇게 뭐 수직되도록 이렇게 잘랐다. 맞지? 문제에서 이야기한 변수가 어딨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x야. 합동이라며. 다 합동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야? x야. 야, 그럼 한 변 길이가 20이었는데 요 길이는 20-2x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잘 봐봐.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지? 그럼 오케이. 요 한 변 길이가 20-2x인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삼각 기둥을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요 높이예요. 얘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 거니까 요 길이가 삼각 기둥에 대한 높이인데 쟤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봐봐.
여기는 이 점에서 여기는 이 점과 일직선 선분을 만들었다 라고 했더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뭘까요? 합동입니다. 그치? 합동이 합동. 똑같이 여기 x일 거 아니야. 그치? 합동이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이 한 각의 크기가 얼마야? 30도다. 그럼 여기 있는 비율이 1대 루트 3의 비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가 얼마라고? 루트 3분의 x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아요. 맞지? 그럼 어쨌든 기둥을 만들면은 밑넓이는 요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기둥의 부피 밑넓이는 vx라고 쓸게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라 해서 20-2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된다. 얼마? 루트 3분의 x. 그렇지? 그럼 얘에 대한 뭘 구하세요? 최대가 되도록 x 값을 결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어? 다시 또 863번 갑니다. 6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의 원기둥에 내접하고 있다.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세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세해봤을 때, 태호, 뭐 포인트 하나 딱 놓쳐서 못 본 것 같은데, 863번 봐봐. 원기둥이 원이 있어요, 먼저. 원이 먼저 있고, 태호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은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모양이지, 그치?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요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해 있어요. 직사각형이. 이게 3차원적으로 보는 게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지. 그럼 2차원적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평면좌표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9에 대한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원에 대한 반지름 역시 6이다. 그럼 다시 요거에 대한 요 선분을 쭉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지름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한 원주각이 90도니까 얘는 지름이에요. 이렇게 본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전체 길이가 얼마? 10이라고 되지 않을까? 12야. 이렇게까지 됐다. 됐지? 이제 우리 구하러 가자. 어쨌든 요 9에 대한 반지름 길이가 6일 때 원기둥이 넓이가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결정할 거야. 그러면은 생각, 야 수점을 내리자. 이렇게 쭉 내려갔더니 봐봐.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을 몰라 x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적당할까? 아니야. 높이를 x라고 할까? 라고 하는 게 적당할까? 어쨌든 요거에 대한 부피를 구할 때는 태호랑 종원이는 이 생각을 잘 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얘가 원이잖아. 그치? 밑넓이를 구할 땐 요걸 제곱한다고. 그치? 에다가 높이는 그냥 곱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를 x라고 놓잖아요.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이 높이를 어떻게 측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루트 36-x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부피를 구할 때 루트 값을 곱해야 되지, 그지? 그럼 복잡해.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높이를 x라고 놓잖아? 요거를 x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에 대한 반지름, 루트 나왔는데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요 부피를 구할 때는 반지름을 제곱할 거니까 루트를 벗고 나온다. 그래서 변수를 뭐로 놓냐면 요거로 놉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x로 놓으면은 얘의 원 기둥에 대한 부피가 밑넓이가 얼마예요? 36-x 제곱이고 x제곱 파이고 곱하기 높이는 요게 x, 요게 x, 2x다.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얘가 원기둥의 부피예요. 나머지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68번. 민지는 첨단 농법으로 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매달 140kg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다. 봐봐.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는 잘 안 해, 원래. 물론 여기 있는 얘는 유형서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잘 안 합니다. 첨단 농법으로 매달 140kg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1kg당 4만원이야. 그치? 판매 가격이야. 1kg당 4만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생산하는데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매달 얼마냐? 둘, 넷, 여섯, 300만원이네, 그치? 생산량은, 생산 비용은 얼마큼 하는 거랑 상관없이 300만원이야.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갑니다. 조사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1kg당 1000X제곱원 내릴 때 매달 판매량은 20X만큼 증가하는 걸 나타냈다. 한 달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1kg당 판매 가격은 얼마야? 라고 했지.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매달 140kg을 지금 수확하고 있고, 그 판매 가격은 1kg당 요거이잖아, 그치? 현재는 4만원에 팔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1000X제곱만큼 가격을 내릴 거야. 그치? 그럼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4만원에다가 마이너스 1000X제곱이라고 되지 않을까? 그치? 가격은 요거 내렸다. 그랬더니 판매량은 20Xkg만큼 증가했대. 판매량은 원래 140이었다. 그치? 근데 얼마큼? 20X만큼 늘었대. 플러스 20X만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 금액에, 요 가격에 요만큼을 판매했으니까 두 개 곱을 하면 얘가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매출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한 달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이지, 그치? 수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생산 비용을 제외해야 돼요. 그치? 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X 값에 따른 순수익이야. fx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1kg당 판매 가격은 필요 없고,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면 그 X 값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뒤에는 어렵지 않아요. fx는 어떻게 돼 있어? 야, 이거 일단 묶자. 그치? 요거 1000으로 묶어요. 마이너스 1000으로. 마이너스 1000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40이고. 맞지? 응? 그치. 여기 20으로 묶었어. 곱하기 20으로 묶었더니 x 플러스 7이에요. 그 마이너스 300만.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요거 영향 받아? 안 받지. 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근데 여긴 요 그래프는 두 근이 루트 40이랑 마이너스 루트 40인 2차식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7이 한 근인 식이다. 그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비라는 걸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얘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면서 3차 함수인데, 어떤 상수함수랑 비교했을 때 근이 3개니까, 볼록볼록 그래프고, 이렇게. 볼록볼록 그래프고,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극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한마디로, f'x가 제로가 되게 한 x값을 구하면, 여기는 얘랑, 여긴 얘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큰 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다시 가기 전에, 일단 뒤로 갑시다. 잠깐만. 가볼까? 931번? 태호야, 어떤 게, 오리지널 방법이 아니면은 저게 궁금한 거야? 쉽게 하는 게 궁금한 거야?
그 오리지널 방법이랑 그 좀 이상하게 푼 방법이랑 둘 다 이해는 됐어? 이해가 안 됐어? 그래프는 거기다 그려놨어요. 3차 함수 어디 있으면은 이게 3개고 2개고 1개고 했어? 안 그렸어? 종원이 그려놨니? 그려놓으세요. 야, 이거는 그냥 갖다 사용하는 거야. 그려놔. 나 완벽하게 알아. 그러면은 안 그려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리십시오. 저기 있다. 3참수가 있고, 변곡 접선이랑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라고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변곡 접선이고, 요 그래프가 기준이 돼서,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여기는 1개, 여기도 1개. 그래프 위에서 또는 변곡 접선 위에서 보자면, 그래프 위에 있으면 2개, 변곡 접선 위에 있어도 2개, 근데 변곡점에서만 1개다. 이렇게는 기억을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봐봐, 지금 사용을 잘해야 시간이 줄어, 태호야. 시험 시간이 넉넉하면은 풀 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931번 보면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0,A에서 곡선 요구에 서로 세 접선을 그릴 수 있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근데 여기 봤더니, 식이 나와 있다, 그지?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0,A에서 곡선에 이거잖아. 0,A에서 이 기준점에서 곡선 어디에다가 Y는 x3승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2x 여기에다가 접선을 막 그렸다. 근데 친절하게 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나봐 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여길 때 세 근을 갖는 3참수식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0, 얘가 마일, 얘가 마이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긴 얘가 마이고 여긴 얘가 마이냐, 얘가 0이다. 0.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한 대칭점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한 점이라도 대칭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칭된 점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 하나 보이면 얘가 끝이에요. 그냥 끝. 대칭점이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했던 거 같이 해볼까? 변곡 접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변곡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접선이 필요하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함수인 y' 함수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y' 은 3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맞지? y축 갖다 댑니다. y축을 대는 이유는 다시 좀 이따가 여긴 이 점에 접선을 그으면 대충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맞지? 그럼 보세요. 저기 있는 옆에 있는 그림이랑 잘 비교해서 보면은 변곡 접선 요 똑같은 그래프잖아. 요 밑에 쪽에 있어야 접선이 3개야. 또 요 그래프 위에 올라타고 있어야 그래프가 3개야. 접선이 3개야. 그러면은 어디에서 접선이 3개 발생하냐면 0,A라는 y축의 점 위에 여긴 여기에서 얘에서 접선이 3개야. 또 여기 있는 얘보다 큰 데에서 접선이 3개겠지? 맞지? 그럼 요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맞아요? 0,A에서 곡선에 서로 세 접선을 그릴 수 있게 한 실수 A값의 범위를 한번 골라보세요. 뭐니? 이래서 물어본 건가? 이래서 물어본 건가? 뭐 이렇게 해놨어. 아무튼 갑니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즘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0. 그럼 실제로 A 값은 어디 있으면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냐면은 A가 0보다 큰 데 있으면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고
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으면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거나 또는 요거면 돼. 그럼 저기에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안 돼. 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접선 3개 그릴 수 없다고. 요거를 딱 맞게 한번 골라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범위가 접선 3개 그릴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거기는 4번이 답입니다. 4번, 5번이. 맞지? 4번, 5번이 답이에요. 4번은 뭐야?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5번은? 뭐야? 뭐 답이 4번, 5번 아니야? 3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 오류 같은데? 0,a에서 이 3참수의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게 하는 실수예요. 우이씨. 야, 바본가? 잘못했지. 저것도, 저 그림도 잘못 그렸네. 야, 왜 이러냐. 태호야.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거 좀 미안하다.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설명. 왜 이래? 설명해줄게, 태호야. 봐봐. 뭐, 선생님 실수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설명하는 거고. 봐봐. 이, 어떤 아래로 굴러긴 함수가 있다. 여기 있는 아래로 굴러긴 안쪽에서 그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 접선 못 그려요. 여기 아래로 움푹 파여 있는 이 안쪽 점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여기에서 접선 그릴 수 있는 거는 연계야, 연계. 이렇게. 바깥쪽에 있잖아? 그럼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지? 2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볼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저기 완전 잘못했지. 여긴 얘가 3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찍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상관이 없는 영역이어서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불안한 마음이 하는 거예요. 봐봐, 여기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 몇 개? 2개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상관없는 영역에 무조건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되는 거다. 미쳤네, 미쳤어. 이게 몇 개야? 1개예요. 여기 3개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은 데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구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미안하다. 이렇게 잡습니다. 접선을 3개 그리는 거잖아? 저기 있는 함수, 도함수는 그냥 갖다 사용할 거고 0,a라는 게 대충 이 정도 있으면은 접선 3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야. 꼭! 봐봐. 이렇게 접선 하나. 오케이, 완성. 요렇게 접선 하나, 오케이, 또 완성. 요렇게 접선 하나, 오케이, 또 하나 완성. 이지, 그치? 근데 요러한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미 한 점을 t, t3승 더하기 3t 제곱 플러스 2t라 한다면, 그치? 여기 있는 요 임의의 t, x 값이 t인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란 말이야. 이 상황이 뭔데?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곡선밖에 한 점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t값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으면 돼요. 요 일대, 요 접점, 이렇게. 그 표현하기로는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라 해서 x값의 차이니까 얼마? t-0분의 y값의 차이니까 t3승 더하기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 얘가 한 요 점에서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면 된다. 그럼 얘가 성립하게 하는 t값이 3개 있도록 결정하세요야. 그럼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 양변의 t만큼 똑같이 곱했더니 t3승 더하기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 얘가 3t 3승에다가 플러스 6t 제곱에다가 플러스 2t를 만족하게 하는 t값이 3개 있어야 돼? 그럼 음수 a 값은 이쪽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t에 대한 변수는 다 좌변으로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2t 3승에다가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될 거고 2t 소거되고 요건 a가 되게 하는 t 값이 3개 있어야 돼. 됐지?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저 앞에 있는 방정식이다. 맞지? 야, 여기는 요 함수 좋아. ft 함수라고 하자. 어? 여기는 요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 3개가 되도록 설정하면 돼. 근데 ft 함수는 생각보다 조금 쉽지.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었더니 t 플러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0일 때 중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한근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갔어. 0일 때 중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한근이다. 조원이 이거 기억해야 돼. 절대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극소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같습니다. t값이.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y는 a. 맞지? 그럼 만족한 t가 3개겠다. 그래서 여기는 a 값은 뭐보다? 저기는 f 함수라 했을 때 f-1보다 크고 뭐보다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f-1 구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1 나오지. 요게 지금 과정이 좀 더럽고 지저분하잖아. 지금 두 번째 풀이가. 요걸 조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저거고. 그렇지? 시험에 딱 대놓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근데 어떤 상황이 막 조건이 복잡해. 그러면 요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어떤 fx 그래프가 있는데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럼 위쪽으로 a만큼 올린 거지. 모든 y값이 a만큼 커진 거니까 여기 있는 기존 fx에다가 얼마만큼 위쪽으로 a만큼 올린 거예요. 모든 y값에 a만큼 다 더했다. 이렇게지. 그래서 요거야 요거. 이렇게. 맞지? 그랬더니 요 gx 그래프가 됐다. 얘 이름이 g구나.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설명이 된 거고. gx가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a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가 딱 2개 있고 싶어. 네, 주어 됐어 여기까지? 응? 그럼 가볼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야 a 양수로 냅둬야 된다 했잖아. a 빼놓고 나머지 다 이항시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 더하기 12 y는 a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2개 있고 싶어요. 그럼 그래프 잘 그리면 돼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긴 요 함수 내 맘이야. ax라고 해놓고 요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건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깔끔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지? 요거는 미분해서 표현해야지. 도함수 이용해서 요 그래프 작도합니다. a'x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2야.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일단 묶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인수분해가 잘 되고요. 마이너스 6 묶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근 같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너는 마이너스 2고 너는 마이너스 1이지. 1이고 너는 2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감소하고 2일 때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 감소한다. 너는 x가 마이너스 1인데고 너는 x가 2인데요. 이렇게. 그럼 봐봐 종원아 여기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쫙 그어볼 건데 교점이 2개 나오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 또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y 값인 a가 요 상황이라면 얘가 faj a랑 같으면 돼. 이 y 값이랑 동일한 a 값을 가지면 교점이 2개야. 그치? 요렇게 생기려면은 얘랑 동일한 y 값을 가지면은 교점이 2개야. 그래서 a-1이 a일 때 이렇게 만족하는 a가 2개입니다. 됐지? 6번은 얘에 대한 도함수가 있어요. 봐봐. 우리가 지금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안 배운 건 아니지. 적분을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지만 적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개념 이용해서 그냥 할 거다. 이렇게 생겼지. 여긴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요것만 딱 나와 있어도 얘 f'x인데 너무 좋아.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거든. 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를 일단 몰라요. K에다가. 두근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딜 지나?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F' 제로지. 얼마? 3K라고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맞지? 그럼 K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야. 가연아, 마이너스 1이다. 됐지? 그럼 다시 F'X를 대충 표현할 수 있겠지. F'X는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난 얘를 통해서 fx를 만들 거야. 됐어? fx를 만들 거고, fx 만 적분, 부정적분이지. 못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갑니다. 예,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c라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fx를 표현했고, 그렇지? 문제 봤더니 f0가 얼마예요? 0이자. c 값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맞지? 그럼 오케이. fx식은 일단 구했는데 요 f'x란 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fx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 봤더니 마이너스 3까지 감소, 마이너스 1까지 증가, 그 이후에 또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얘가 y는 fx인데 봐봐. 여기 있는 fx 그래프랑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아까랑 동일하지? 어디 있으면 돼? y는 k가 여기. 또 요번에도 y는 k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여긴 요 지점 x값 누구야? 마이너스 3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구할 수 있겠지? k 값을. 이렇게 된 거다. 927번. 또 보면, 조원아. 똑같아요. 그치? 어떻게 한다고? 그 위에 거랑 선생님이 차별점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면은 927번은, 여기는 요거랑 얘랑 연립했을 때 등호만족한 x값이 하나 있고 싶어요. 라고 해서 2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12x 더하기 k가 되게 한 x값이 하나 있고 싶다. 조원아. 12x 이항했더니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k가 되게 하는 x값이 하나 있고 싶다. 앞에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종원이? 여기 이제 그래프 그려서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선정하면 답입니다. 됐어? 이렇게 생겼다. fx 함수가 요건데 fx 함수가 x4x 4승에다가 마이너스 5x 3승 마이너스 5x 3승 요거에다가 플러스 10이야. 그 g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gx 함수는 이렇게 x 4승에다가 플러스 3x 3승 요거에다가 더하기 k라. 그렇지? 이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x가 gx보다 크고 싶다. 아,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5x 3승 플러스 10이 더 커야 돼. 뭐보다 x 4승 더하기 3x 3승 더하기 k보다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요거야, 요거. 요거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볼까? 이거잖아, 그치? 그 뭐냐면 k 냅둬 또. 나머지 다 좌변을 이항하잖아. 그러면은 3x 4승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10이랑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비교했을 때 y는 k라는 상수함수 밑에 쪽에 있어야 돼. 그럼 요 그래프 개형만 잡을 수 있으면은 k 값을 구하기가 좀 쉬워요. 봐봐. 여기는 요 함수를 내 맘이야 ax라고 봅니다. 인수분해해서 차곡차곡 정리가 물론 됩니다. 그렇지? 정리 한번 해볼까? 3x 제곱 3승으로 묶어 x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이렇게 에다가 10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그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를 쫙 그려놓고
그치? 얘는 0일 때 3중근, 3분의 8일 때 한근 가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는 x값이 0인데야. 넌 x값이 3분의 8인데야. 태호야? 태호야? 얘 절대비가 몇 대 몇이지? 종원아. 어이씨고. 가연아? 야, 이씨. 3중근이라고 했지, 그치? 3중근? 3중근, 한근. 3중근, 한근이니까 비율이 3대1이야, 3대1. 아, 까먹지 마십시오. 이거다, 그치? 여기 있는 얘를 4칸, x값의 차이를 4칸으로 본다면 한 칸이 3분의 2잖아? 3칸 간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x값이 2야, 2. 이렇게. 생겼지? 그래프 모양 잡았어, ax. 그럼 얘는 x값이 1때 제일 작은 y값을 갖잖아. y는 k라는 요 상수함수가 얘보다 더 밑에 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런 데 있으면 돼. y는 k가. 그치? 그럼 요 k값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ax 그래프의 제일 작은 요 값보다 더 작으면 되지 않을까? 여서 k값은 뭐보다 작아요? 여기 있는 a2라는 값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어? 그래프 모양 잡기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951번은 선생님 이거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태호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알겠나? 알겠나? 알겠어? 모르겠어? 태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여기 분명히 f고 여기 g입니다. g.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럼 여긴 요 그림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만 얘기해 주면 돼. fx와 gx를 비교했을 때 이거다. 참인가 거짓인가? x에다 뭘 집어넣어? x에다 뭘 집어넣어?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이 많은 건가? 왜 성립할까 안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관점의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돼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도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f의 y값과 g의 y값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동일한 x값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었다. 그 y값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집어넣었다. y값이 더 크겠지? 집어넣었다. y값이 더 크겠지? 이거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동일한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긴 요 문제 951번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지? 굳이 fx1하고 gx2가 그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건 뭐 얘기하는 걸까? 얘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얘는 임의의 x1, x2야. 임의의 x1, x2예요. x1과 x2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x1과 x2는 같아? 달라? 몰라. 그치? 어떤 값을 넣더라도 fx의 값보다 gx의 값이 더 작아야 돼. 요 x1이 여기에 있고 x2가 여기에 있다면은 요거는 성립해 안 해? 안 해. gx2가 더 크잖아. 한마디로 요 함수의 결정한 정의역과 요 함수의 결정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f에 대한 요 최소값하고 g에 대한 최대값을 놓고 비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잘 머릿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봐봐. 그럼 다시 해볼게. 여기 F가 있어. G가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있다면 해볼까? 그럼 여기는 얘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미 어떤 값을 두더라도 F가 아무리 작아봤자 요거잖아, Y값이. G가 아무리 커봤자 Y값이 요거잖아. 그럼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F가 더 크다고, 어떤 값을 두더라도. 그치?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정의역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F와 G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 거지? F의 최소값과 G의 최대값을 놓고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어. 이렇게만 얘기한 거다. 됐지? ST 함수? 위치 함수라고 하죠, 위치 함수. 그리고, 속도는 뭐냐면, 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짧은 시간에, t에 따른, 짧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속도야, 속도. 그치?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x''t라고도 표현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vt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다 속도야, 속도. 다시 동일하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v't라고 표현하지만 얘가 실제로는 가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긴 요 개념이 가속도다. 가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네는 미분 관계가 있다. 요 정도만 보는 게 딱 적당한 거고, 지금 할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미분 관계에 있다. 미분 관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모의고사나 고3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이라는 게 다 있지. 이게 뭐 당연히 어려운 거로 출제된 게 아닌데 헷갈릴까봐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루지 않은 거지, 이거는. 막 되게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없어. 속도는, 다 쉽게 얘기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다시 벡터의 벡터에는 벡터가, 벡터 값을 얘기하고, 여기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다시 얘기하면은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갖고 있다, 그치? 벡터라는 거는 방향성까지 갖고 있다. 얘는 크기고요. 얘는 크기에다가 방향성까지 갖고 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기하를, 저 벡터라는 기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연아, 아마 여기에서 시작한 A점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B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벡터로 얘기했을 때는 얘가 요거를 찍고, 요렇게 왔을 때, 벡터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왔을 때, 요거에 대한 벡터 값은 0이에요, 0.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 도착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속력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이동한 거리와 스칼라지, 요 이동한 거리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속도는, 쉽게 얘기해 속도를 구할 때는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 도착했고, 속력은 이동거리를 다 표현하는 게 속력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속도를 구할 때 A에서 B로 갔다가 A로 올 때에 대한 요거를 속도로 표현하면 얼마야, 속도가? 0이야, 0. 이동을 하지 않은 거거든, 얘는. 벡터로 따지는 거니까. 속력이라고 하면은, 얘는, A부터 B까지 뭐 이렇게 이동했다. 더하기, B부터 C까지 이동한 요거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가 속력입니다. 그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뭐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거 속력, 속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왜 그러냐면 얘는 함수값으로 얘기할 거거든, 함수값으로. 함수값으로 위치함수라는 요 함수값을 놓고 얘기할 거니까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xt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a야. 그럼 0부터 a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여기 y는 xt 함수야, xt. 여기 b예요, b. 이렇게 데이트 하면은 0부터 a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요건 이렇게 하는 거지. a-0분의 시간은 0부터 a까지 갖고
그치? 그리고 속도를 구할 때는 벡터 값이어서 0일 때 위치와 A일 때 위치에 대한 차이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XA에다가 빼기 X0. 요게 평균 속도입니다.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A부터 0까지 그 변할 때, 시간이 변할 때 총 얼마만큼 움직였었는데 위치가 0에서 요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요까지 가는 거니까 평균 속력을 얘기할 때는 XB에다가 X0 뺀 거 요만큼 이동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만큼 더 이동했잖아. 그게 누구냐면 XB에다가 XA를 뺀 거다. 이렇게. 얘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모른다니까. 뭐 안 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 속력이야. 속력. 이게 가끔 나오면 애들이 엄청 어려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개념을 몰라서 이걸 못 푼다고 기본 3점짜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 개념이니까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십시오. 알겠지? 이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에 대한 이야기고 함수로 다루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는 게 평균 속도입니다가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는 미분 관계에 있다. 왜 그러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얘기할 거니까 미분 관계예요. 이렇게 하면 딱 끝이야. 없어. 더 할 게 없어.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잘하는 친구들 당연히 잘하는데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은 요거를 ft라는 함수로 두고 여기에 있는 속도 함수를 프라임 함수로 얘기하면 되겠지. 또 요 함수를 두고 가속도 함수를 그냥 2' t 함수야 라고 놓고 요 정도 해석하면 돼.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위치 함수 그래프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f't라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요거의 원함수를 개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갑니다. 이제 문제풀이 가고 속도 가속도는 끝내자. 보자. 여기 기본 몇 개만 얘기할게요. 몇 개만. 여기 있는 952번 속도예요. 속도. 952번은 속도. 평균 속도야, 도. 다시 953번으로 가자. 953번. 53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니까 XT라고 쓸 거고, 얘가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16T예요. 다 기본 문항들입니다. 다. 얘가 출발한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건 없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수값만 또는 영인값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프 개형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t로 묶었더니 누구야? t제곱 마이너스 16이에요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t에다가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라고 해서 그래프 개형 잡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있고 마이너스 4일 때, 0일 때, 4일 때. 근데 음수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놓고 0이랑 4일 때다. 그치? 얘가 위치 함수지. 다시 얘가 원점 돌았을 때는 t가 4일 때가 된다. 이렇게? 그럼 t가 4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얘 미분해서 vt 함수. 실제로는 얘가 누구야? x't라고 되는 거지, 그치? vt 함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이고, 얘가 4일 때에 대한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v4 구하면 됩니다. 다시 가속도 함수인 at 함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할 거니까 v''t라고도 얘기하고요. 요거는 x2't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긴 요 그래프를 미분할 거예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6t라고 되겠지? 문제에서 요때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번에도 a4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검토만 하는 거 검토만. 맞다. 이렇게 검토만 하는 거니까 잘 하십시오. 다시 갑니다. 가연아, 졸지 마라. 963번. 가요. 출발.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XT라고 한다. FT라고 한다. 963번이야? FT 함수가 요거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꿀 거야. 요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FT라는 거는 실제로 위치겠지, 위치. 좌표를 얘기할 거니까 얘가 T4승에다가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T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이거다. 그럼 얘가 위치 함수기 때문에 속도 함수를 잡아보면은
f't라고 해서 얘가 속도함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누구냐면 4t 3승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a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 속도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 그렇지? 이렇게 있다. 그럼 종원아, 얘를 보고 얘는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 라고 하면은 몇 번 바뀌었지? 얘가 vt 함수고 얘는 속도가 음수였다가 여기 속도가 양수로 바뀌지, 그치? 여기 사이에서 뒤로 가다가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니까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또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또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운동 방향이 총 몇 번 바뀌었어? 3번 바뀌었다. 근데 문제 여기 있는 963번은 수익선 위로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FT인데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2번만 바뀌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한번 골라볼까? 이거지, 그치? 야, 봐봐. 이게 그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변수 T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여기 있는 요 함수의 부호가 2번 바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죠. 맞지? 어려운 건 아니고 방부등식 이야기다.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그럼 봐봐. 4t 3승 마이너스 12t가 여기 있는 상수함수 2항에서 상수함수인 a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둘에 대한 대소관계가 바뀔 때 얘에 대한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지? 그게 0보다 이후 시점에서 2개 있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여기는 요 그래프 잡아. 4t만큼 묶어서 얘는 누구야? t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고 얘는 0이랑 꼴마 루트 3일 때 근간은 무슨 함수? 3차 함수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0이에요. 얘는 루트 3이다. 물론 음수일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럼 0 이후에 y는 a라는 상수함수와 대소관계가 바뀌는 게 2개 있어야 돼. 그러면은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 생겨야 돼? 요 밑에 생겨야 된다. 봐봐,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어려워, 생각보다. 요거예요. 한마디로 y는 a라는 게 0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고요. 또 얘가 x값이 t값이 1인 되잖아? 여기 있는 v1보다는 더 큰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a 값의 범위가 뭐보다 커야 돼? v1보다 커야 돼요. 또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큰 시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0보다 큰 시점에서 부호가 2번 바뀝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16번 가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요거 같다.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까? 요거지, 그치? 이렇게 합니다. XPT라고 할게요. XPT라고 나와있지? 요 함수는 3분의 1 T3승에다가 플러스 9T에다가 마이너스 6이고, 다시 XQT라고 돼있지? XQT. 요건 누구냐면은 3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근데 P와 Q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속도, 벡터. 이 미분의 PT 구해봤더니 누구야? T 제곱 더하기 9가. 또 미분의 VQT라고 구했더니 얼마가? 6T가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T 제곱 더하기 9가 6t랑 같아지게 하는 이 항에서 묶어봤더니 t-3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이 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t가 얼마일 때? 3일 때겠지? 속도 같겠지? 그럼 t가 3일 때 요 p랑 q에 대한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p3과 xq3의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쉬운 거다. 됐지?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그냥. 다시 971번 갑니다. 태호야. 971번에서, 태호야.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 태호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태호야? 어떻게 표현해볼까? 운동 모양이 같다. 너가 앞으로 가고 있고 나도 앞으로 가고 있으면 운동 모양이 같은 거 아닌가? 너가 뒤로 가고 내가 뒤로 가면 운동 모양이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속도가 얼마야가 아니라 앞으로 가, 뒤로 가는 뭐에 의해서? 속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지? 속도 함수를 구해요. VPT라고 해서 P에 대한 속도를 얘기했더니 ET-2가 되고, 다시 VQT라고 해서 제 미분했던 얼마야? 마이너스 4T지. 그럼 얘가 양수면 앞으로, 음수면 뒤로. 양수면 앞으로, 음수면 뒤로지.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한마디로 두 속도에 대한 부호가 각도를 결정하세요니까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게 되는 t값의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 정도 얘기한 거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혹시 까먹었을까봐 개념만 얹혀주면은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다시 978번으로 갑니다. 듣다가 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기하십시오. 이거 978번. 평평한 바닥에 30도 기울어진 경사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공이 있다. 이 공의 중심은 그림과 같이 경사면의 바닥에 만나는 점과 수직으로 높이가 46.1m인 위치에 있다. 이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t초의 공의 중심의 높이를 ht라고 한다.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는 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여기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 그리고 경사면 30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각도가 30도야. 공은 수직하게 여기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978번. 그렇지? 1떡 떨어뜨려. 그렇지? 그리고 요 공의 위치지, 위치 함수는, ATT 함수는 46.1 에다가 마이너스 4.9t 제곱이에요 라고 되어있지, 그치? 딱 떨어뜨려. 그럼 높이가 얼마일 때 이 경사면과 처음 만나냐 라고 했으니까 도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경사면과 처음 만나는 거야. 바닥에 다 있을 때가 아니라. 그치? 그럼 중심에 대한 높이가 여기였을 때, 그치? 요때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지?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인데? 이때 높이. 요 공의 반지름 길이는 루트 3이에요. 그치?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인데 요 높이가 루트 3일 때에 대한 속도가 궁금한 건 아니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형 해석을 진짜 조금 하는 거야. 이거 뭐 별 의미는 없어. 이거는 중심 여기 있어. 이거 중심 여기 있고 얘랑 이렇게 연결하잖아? 여기 수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어디냐면 여기가 궁금해요. 맞지? 근데 여긴 요 각도가 30도, 이 수직이니까 요 각도는 60도, 요 각도는 다시 30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공의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서 60도, 30도 수직에 대한 비를 갖고 있어서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져. 한마디로 공의 중심이 바닥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경사면에 처음 만난다. 이렇게 된 거다. 도형 해석이 이 정도 들어간 거야. 문제에서 그때 속도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별 의미 없지. H'T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얘가 뭐야? 그냥 속도함수. 얼마야? 얘 없어졌어. 마이너스 9.8 곱하기 t라고 해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t는 뭐야?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안 됩니다. t가 2일 때가 아니라 ht가 2가 됐을 때 그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을 대입해서 그때 속도를 구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변수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 많아요. 뒤에 가면은 많으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이렇게.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야. 그렇지? a인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b만큼 늘어난다. 그치? 그럼 얘는 a 플러스 bt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
LT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모서리 길이의 변화량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요 길이의 변화량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LT 함수는 AT야. 그럼 다시 두 번째. 여기 있는 밑면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넓이 밑면의 넓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넓이의 변화량을 얘기해 볼까? 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시간에 따라서 넓이가 얼마큼 변해?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맞지? 이거예요, 이거. 다시 요 전체 정육면체 부피를 VT야 라고 한다면 부피의 변화량이 궁금해 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다 도함수가 변화량을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전부 상관없고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서리라고 하는 거는 그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요거는 뭐예요? 상수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요식과 요식은 t에 대한 그 1차 또는 2차식이 나오겠지. 1차 또는 2차식이다. 여기 그림에서는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1차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순간이냐에 따라서 넓이의 변화량과 부피의 변화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인지까지 구해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일반적인 거다, 일반적인 거.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저거니까 저거야 무조건 1차 함수, 2차 함수야 이게 아니라 길이가 나와 있고 또는 넓이가 나와 있고 또는 부피가 나와 있을 때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선생님이 거기 자주 나오는 거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유형 몇 개만 989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크기가 180인 사람이 높이가 4.5인 가로등 바로 아래서 450이지 출발해서 매 초 1.2m의 속도로 일직선을 걸어간다. 이거 상황 설정 먼저 하는 거지. 989번입니다. 상황 설정 먼저 할 거예요. 가로등에 대한 높이가 450이라고 합시다. 450이야. 그리고 키가 180인 애가 일정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키가 180인 애가 요만큼인 애가 걸어간다. 매 초 1.2m의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지? 매 초 얼마만큼? 12cm만큼 걸어갑니다. 이거 아닌가? 맞지? 12cm만큼 걸어갑니다. 120이지? 매 초 120만큼 걸어갑니다. 그래서 T초 후에는 요만큼 걸어갔을 텐데 T초 후에 요만큼 걸어갔을 텐데 T초 후에는 120T만큼 걸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단위를 빼기 위함이지 그냥 여기다. 그리고 얘의 키는 얼마예요? 180이야. 이렇게. 그렇지? 요거다. 그리고 그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궁금해요. 여기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머리 끝에 딱 닿아서 여기 생기는 얘가 그림자다. 그렇지? 요거는 그냥 닮음 이용하는 거지. 닮음 이용하는 거여서 어렵지는 않아요. 180입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사각형하고 여기는 큰 사각형이 180대 450으로 닮았네. 그렇지? 몇 대 몇으로? 2대 5로 닮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요거에 대한 길이가 궁금하니까 요 길이를 LT라고 한다면 여긴 요 사각형과 큰 사각형이 2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밑변 길이 역시 2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T 대 120T 플러스 LT가 2대 5의 비를 갖고 있어요. 2대 5의 비를. 그래서 내항,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LT를 표현해 보면 240T 플러스 2배 LT가 5배 LT랑 같습니다. 2배 LT 이항했더니 3배 LT가 항상 통상적으로 요건 아니에요. 240T랑 같겠지? 그래서 LT라는 요 그림자의 길이는 시간에 따라서 얘도 일정하게 변하겠네. 80T라고 해서. 그치? 그래서 얘는 변화율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변하는데 뭐가 LT가 그림자의 길이 이게 뭐야? 80이다. 그치? 0.8 하고 되겠지. 됐죠? 갑니다. 출발.
문제에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에 대한 반지름은 50이고,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만큼 일정히 높아지는 물을 채운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20초를 구하는 게 아니지,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20초가 되는 순간 높이가 얼마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다. t초가 지나잖아, t초가. 그럼 요거에 대한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가 20t야, 20t. 이렇게. 2t구나, 2t. 매초 2만큼 높아집니다. 라고 했으니 2t가 됩니다. 아, t초 후에 얘에 대한 높이는 2t구나. 그럼 t초 후에 요 수면의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물어본 거? 그럼 요거에 대한 수면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맞지? 그 st를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봐봐. 요 구에 대한 반지름은 50이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높이가 2t면은 여기 있는 얘부터 여기 있는 요 수면까지 요 길이는 50-2t라고 이렇게. 맞지? 그리고 요 구에 대한 반지름이 50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가 얼마예요? 50이다, 50. 그러면은 요 수면에 대한 원이 될 텐데, 수면이 요 원의 반지름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반지름이 루트 50제곱에다가 빼기 50-2t의 제곱이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대충만 계산할게. 마이너스 4t 제곱에다가 2개 곱해서 2배 한 거 부호 플러스 얼마? 200t라고 된다. 그리고 50제곱 빼기 50제곱 수거 됐습니다. 끝. 근데 문제는 요 수면에 대한 넓이니까 넓이는 st는 반지름 제곱 파이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00t 파이입니다. 라고 된 거다. 맞지? 그럼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S'T가 필요하고요. S'T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200 파이가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에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T가 20일 때, 그치? 변화율이 궁금해 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해서 S' 20을 구하세요 라고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됐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9cm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비어있는 그릇에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상으로 부었을 때 3초 후에 그릇에 담긴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해요. 달라지는 게 전혀 없지. 일단 뭐 대충 찍어보면은 이 정도 있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있어요. 부피 표현하면 끝이지. 부피 표현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반지름 길이는 3이고 높이는 9야.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이 있는데 얘가 매초 1cm씩 수면이 상승한다. 그 t초 후에는 수면 이 정도 있겠지. 이 길이가 얼마야? t야, t. t cm.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이 수면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치? 근데 나는 부피가 궁금한 거야. 근데 봤더니 얘는 닮았네. 여긴 얘가 뭐 굳이 거기 그림에서도 수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1대3의 길이를 가지니까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에도 1대3의 길이를 가져. 이 반지름은 그래서 3분의 t야. 근데 문제에서는 그때 해당한 얘 부피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VT 함수는 부피 함수는 뭐냐면은 반지름 제곱 파이라고 해서 9분의 t 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t에다가 곱하기 3분의 1한 게 얘에 대한 t초 후의 부피가 될 거다. 뭐 굳이 정리해보자면 27분의 파이 t3승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3초 후에 그릇에 담긴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v'3을 구하세요.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하면은 결과입니다. 부정적분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지금 현재는 부정적분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x3승 더하기 x제곱이라 하면 요 함수의 원시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적분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인테그랄
x3승 플러스 x제곱 dx예요. 이게 요 표현 자체가 부정적분이잖아. 부정이 뭐지? 한 번에 값이 결정되지 않는다에 대한 적분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얘를. 아, 명확하게 값이 뭐야 라고 정의되지 않는 적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적분했더니 4차 될 거고 역수취해서 곱하고 플러스 3차 될 거고 역수취해서 곱해요. 에다가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만큼 더한 게 얘가 부정적분이다. 얘가 기본 베이스 끝. 더 할 게 없어. 그냥 더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얘기해 주자면은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을 통해서 적분하잖아? 그럼 적분상수가 항상 튀어나와요. 를 참고로 이렇게가 인테그랄 fx를 막 적분한 다음에 얘는 부정적분이니까 상수가 튀어나왔고 이 함수를 x에 대해 똑같이 미분하잖아? 그럼 얘는 원시함수가 그냥 나옵니다. 부정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또 근데 여기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fx를 미분을 먼저 하고요.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미분한 함수를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부정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얘는 함수는 똑같이 튀어나오나 부정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C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부정이 있냐 없냐 이 정도 의미만 띄우면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저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뭘 해줄 없습니다. 알겠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의미적으로 잘 품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잘할 거야. 근데 의미적으로 품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어쩌보면은 원시함수 찾기 하는 거지, 그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원시함수 찾기라는 거예요. 원시함수가 뭐냐면은 쉽게 풀어 쓰자면 미분 전 함수를 찾는 거야. 미분 전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태호야, 인테그랄 2 dx 이건 뭘까? 태호야, 후딱후딱 하고 지나자. 2x 플러스 c지. 하나만 더 합시다. 인테그랄 dx 이건 뭘까? 그렇지, x 플러스 c지. 1이 숨어 있었어.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다시 인테그랄 0 dx는 뭘까? C야, C. 이렇게. 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건 뭐 제일 기본적인 틀이야, 틀.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한 거고, 변수 잘 봐야 됩니다. 적분을 표현할 때 여기 있는 붙는 dx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적분 변수라 보면 되겠지. 적분 변수예요, 적분 변수.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적분을 당한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혹시 용어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붙는 부정에 대한 의미로 붙는 C는 뭐냐면 적분상수라고 하지. 이렇게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딱 알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이게 적분을 못하는 친구가 없을 거라 일단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뒤로 쭉 가서 유형에 대한 이야기만 몇 개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저기는 1555번 같은 거 보잖아? 요거는, 분수함수 못해, 그지? 1055번, 미안. 1055번을 보잖아? 분수함수 적분 못해. 맞지? 분수함수 적분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합치는 거다. 맞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선생님 막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막 다 건너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하나씩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안 한 거고, fx 함수를 적분한 거에다가 gx 함수를 적분한 거를 더하거나 빼잖아. 이렇게 빼면은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각각 적분해서 더하거나 뺀 결과가 더하거나 뺀 다음에 적분한 결과랑 무조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는 뭐 니네가 기본적으로 성질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서 더하거나 빼인 함수를 분리도 가능하고 요거를 오므리기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성질로. 거기 나오는 1055번은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그치? 분수, 유리식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A에 대한 원시 함수야, 이렇게. 그럼 얘가 딱 있어. 뭐가 떠오를까? 뭐가 떠오르지? 뭐 떠오르면 너무 좋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요거는, 고배부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백이야. 뭐가 떠오를까? 우리 미적분을 다 했기 때문에 얘기를 굳이 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이거 x제곱 나오잖아? 그럼 요거예요. x분의 대문자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미적분 가면은 이게 필수 요소예요, 요소. 야, 씨, 요거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필수 요소다. 근데, 수투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대문자 fx가 돼 있잖아, 그지? 요것만 띡 써있다. 그 미분하면은 함수가 정리가 돼. 맞지? 그럼 가볼까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 전체를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야. 여긴 얘를 미분을 하잖아?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나오고요. 다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플러스 x 곱하기 f'x가 나오고요. 여긴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빼기 fx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거되고 x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미적할 거니까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미적분에서는 목세 미분법이라는 걸 얘기할 거고 수투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얘를 굳이 차별화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둘 다 떠올려야 된다. 이제 고3 가서 미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둘 다 막 다 나와.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고루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는 저 수투잖아, 수투. 수투에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 1079번을 보면 대문자 fx는 x 곱하기 fx에다 몰라 쫙 나와 있잖아, 그렇지?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요거지. 유식이 요거랑 똑같다. 한마디로 대문자 fx 마이너스 x 곱하기 fx가 저기 나와 있는 요식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미분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미적분 가서는 이런 관점도 있는데 현재는 요 관점만 이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밑에 있는 1080번도 똑같지? 1081번도 역시 마찬가지, 1082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미분해서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나머지는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은 너네의 것이고 태호한테만 일단 물어볼게. 태호야, 저기 있는 1090번 같이 함수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걸 풀 수 있니? 편미분이 기억이 나나? 기억나? 조금 우리 저기로 갑니다. 혜민이도 같이 오세요. 저기 앞 단원 C로 갑니다. 1등급. 어, 890번이다. 이거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은 말로 하는 칠판에서 하는 수업은 끝입니다. 890번으로 갑시다.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서. 혜민아, 여기는 890번 편미분으로 풀었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함수 방정식 여기는 890번을 같이 일단 볼 거고 내용적으로만 일단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890번 편미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fx-y는 fx에다가 마이너스 fy에다가 플러스 xy x-y야. 편미분을 이용해서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치? fx가 몇 차씩 나왔지? 3차씩이 나왔다. 그치? 그리고 fx를 막 굳이 구하다 보니까 2차에 대한 fx에서 2차에 대한 계수가 있었나? 없었지? 있어? fx에. 없었지. 봐봐. 이거, 솔직히, 이거 봐봐. 편미분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렇게까지 치사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이게 혹시 의심을 할 수 있잖아.
요거를 편미분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다가함수의 미분법이야. 다가함수의 미분법. 요거야. 다가함수가 뭐냐면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의 미분법이 편미분이야. 그 중에 하나가. 편미분인데 다가함수의 미분법에서 편미분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편미분을 사용하려면 대칭된 변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결과치가 똑같은 거여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만 편미분을 이용할 수 있어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볼게요. 이건 우연의 일치인데 그걸 노리고 얘가 낸지 모르겠지만 여기 x랑 y랑 자리 바꾼 거야. fy 마이너스 fx 플러스 x xy에다가 y 마이너스 x다. 그럼 요 식이 위에 거랑 똑같나 확인해봤더니 똑같아? 같지는 않아 원래. 같지는 않은데 근데 편미분이 왜 됐지? 라고 하면은 우연의 일치처럼 얘가 설정한 요 설정 자체가 여기 있는 fx가 선생님 몰라. ax 3승 더하기 cx에 대한 형태로 나와 있어서 기함수이기 때문에 얘 부호박과 마이너스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결과를 정리하면 위에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요거에 요거 하나만 붙어 있잖아? 플러스 1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편미분하면은 답이 틀립니다. 오케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이야. 일반적인 식이 아니야. fx 플러스 y 막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지. fx 더하기 fy에다가 뒤에 뭐 xy가 막 붙어있 상수가 붙어있을 때 왜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치? 요거는 x랑 y랑 자리를 막 바꿔도 무조건 똑같아. 요거는. 그치? 요거는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편미분 그냥 막 이용하세요. 편미분 이용해. 이용하십시오. 이용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본 틀이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서 막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대치동 뭐 스킬 중 뭐 하나겠지. 옛날 대치동 스킬이겠지만 요거를 다 폐지하고 싶어 하지. 평가원에서 없애고 싶어 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형태면 그냥 편미분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하십시오. 혹시 재수없으면 똥 밟아. 저거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똥 밟는다고. 알겠지? 이 정확한 정의를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다가함수의 미분법 중에 편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대칭된 변수를 갖고 있어야지 편미분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완전 정확한 정의.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혹시 모르잖아. 알겠지? 이건 당연히 모의고사용이고요. 모의고사용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내신이잖아? 이렇게 와 있어. 편미분 해. 내신에서 그걸 막 걸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출제하진 않아. 알겠지? 내신에서 그냥 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의심 또 의심 이렇게 하십시오. 종원이 편미분 하는 거 아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저긴 저걸로. 잘 적어놓고 나오는 거 뒤에 부정적분이 나와요. 정적분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잘 적어놓고 사용 잘 하십시오. 합니다. 편미분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정의 이용하는 것도 얘기해 줄게. 그리고 딱 쉽시다. 합니다. 편미분 가요. 1번. x는 상수라고 취급을 하는 거고 y만 변수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시킨 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럼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얘 전개해 놓는 게 필요하겠지? 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xy 제곱이에요. 이 정도 써놓고 x는 숫자야. y가 변수야. y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야 f' x 마이너스 y인데 얘 속미분했더니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다시 요거는 얘 상수 날라가 마이너스 f'y야. 그치? y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플러스 x 제곱이고 y에 대해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xy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 두 번째 2번 y에다가 이제 0을 넣는 거야. 0 대입합니다.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요. y는 0 차. 마이너스 f' x는 마이너스 f' 제로에다 너 빵 날라가고 플러스 x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씩 쫙 곱했더니, 아,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제로구나. 이렇게 해서 f 프라임 x가 만들어진 게 편미분? 아,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이거 말고 저거 구할 거야. 저 기본적인 정의 이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형태 만들기지, 형태 만들기. 이것도 중요해. fx-y에다가 fx를 2항해서 또는 2항보다는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fx를 뺀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fy에다가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렇지? 그리고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뭐로? 마이너스 y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 마이너스 y가 0으로 갈 때 라고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뭐 y가 0으로 갈 때랑 똑같지. 이렇게 붙여줬다. 그렇지? 근데 좌변은 뭐야? 완벽하게 f 프라임 x에 대한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가 된 거지. 자꾸 왜 이러냐? f 프라임 x에 대한 정의가 된 거지. 좌변은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예요, 이거. x가 됐고요. 우변은 이거 정리해야겠네. 정리합시다. 리미트 마이너스 y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뭐가 돼요? 오케이. 얘 그 y분의 fy라고 됐지? 그리고 얘 약분 나갔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약분 플러스 xy다. 이렇게. 현재 아직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편미분을 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넘어왔으니까 이게 생각 안 했는데, 요거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추이값. 이걸 당연히 편미분을 하더라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 빼뜨리고 온 거지, 그냥. F0가 0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추이값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의미부여합니다. F0 마이너스 0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야 봤더니 얘는 뭐야? F'0라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 F'0예요. y가 마이너스 y가 빵 가니까 y가 빵 갈 거고 얘는 빵 같다. 그 뒤에는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x 제곱 붙습니다.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 F'X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결과는 똑같지만 재수 없으면 모의고사에서 똥 밟을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에서는 형태가 다르면은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시고 내신에서는 뭐 형태가 다르든 뭔 상관이야. 절대 그렇게 못 나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적분까지 끝났으니까 적분은 저 서술형이나 1등급 풀 수 있으면 풀어오는데 못 풀겠으면 거기 숙제 안 내릴 테니까 거기까지 하지 마십시오. 숙제가 많다 지금. 근데 부정적분이어서 많이 내준 거긴 한데 서술형 전까지만 풀어주십시오. 숙제는 190쪽까지니까 열심히 잘 해갖고 오십시오. 잠깐 쉬었다가